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소중한 대인 자연이라. 대자연. 근데 여기서 이 자연은 경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치도 들어가지만 경치만은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존재, 이 온 우주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입니다. 저는 저도 뭐 등산을 좋아합니다. 산행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등산할 때 제가 그 아주 고치지 못하는 저의 그 단점이 있어요. 저는 등산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만약에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봉, 4km 이렇게 목표가 나오면 저는 딱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저 봉이면 얼마 안에는 올라가야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성을 잃어버려. 경치를 안 보고 그냥 그 시간에 제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봐, 경치도 그냥 막 뛰다시피 올라가요. 옛날에 제가 훈련 받을 때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그때 그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 얼마나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쉬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안 쉬어요, 저는.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라디오 같은 음악 같은 거 크게 틀어놓고는 막 올라가네. 이제 앞에 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이상하게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가? 전문 등산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뒤에 들려요. 근데 그냥 그걸 고쳐야 되는데 등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는 몇 시간 안에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산을 가면서 자연을 보고 자연과 대화를 하고 자연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하면서 등산을 해야 그게 좋은데 저는 그 산 밑에 갈 때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딱 이제 이정표가 나와가지고 몇 킬로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건 좀 제가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 뒤로 하고요. 오늘은 자연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자연이 왜 우리들에게 소중한 대인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가장 의미 있게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 대자연과 대화를 하고 대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건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항상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무수한 이 대자연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 초목 이런 것만 자연이 아니죠. 이 세상 이 우주, 이 지구, 우주 이런 것들을 늘 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금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주는 대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자연을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라는 건 내가 스승으로 생각할 때에 그 자연이 나에게 대인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자연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자연이 나에게 스승이라 대인이라 그렇게 다가오진 않죠. 우선은요 역대 위인들은
대자연에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이제 배우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진리라기 하고, 진리는 좋은 것이지만 정보는 물질적인 가치도 있는 게 정보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은 자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연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진리도 되고 정보도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 다큐 프로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특히 뭐 다큐 프로 중에서 뭐 정치나 역사에 대한 다큐 프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히스토리 같은 프로그램 볼 게 많죠. 그렇지만 그것도 좋고 디스커버리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런 대자연을 보여주는 다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우주의 이야기도 좋고 모든 수많은 대자연의 이야기, 지구의 모습, 우주의 모습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대인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물려받는 돈이나 뭐 그 몇 가지 금수저보다도 자연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뭐 특별히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있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우주를 발견하게 되면, 우주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변화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죠.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모스. 이 책은 꼭 권장하고 싶어요. 칼 세이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 박사지만, 천체 물리학 학부에서는 그 시카고 대학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인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천체 물리학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은 또 인문학자로서 썼기 때문에 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공감을 주고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또한 이 코스모스는 책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나치오에서 그 다큐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80년대에 제작한 1판이 있고 또 2판은 또 칼 세이건의 제자되는 새로운 그 제자분이 현대적 더 좋은 화면을 가지고 제작한 2탄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데 뭐 최근 게 더 좋죠. 그 화면이 훨씬 더 좋고 그래픽이 잘 돼 있으니까 꼭 볼 수 있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 칼 세이건의 유명한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백한 점, 페일 블루 다트. 페일이라는 말은 창백한, 블루는 맨 블루는 푸른색의 창백한 거죠. 우리가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런 그룹의 노래 중에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페일 블루 아이즈. 지금 무슨 말이냐? 창백한 푸른 그녀의 눈동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눈동자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자기의 사랑의 추억을 페일 블루 아이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칼 세이건의 언어는 페일 블루 닷입니다. 창백한 희미한 그 점, 유명한 언어예요. 이 언어가 뭐냐면 보이저라고 하는 그 보이저호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목성 탐사하는 그 이제 우주선이에요. 이제 뭐 그 아직은 우리가 기껏 해봐야 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데밖에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뭐 빛으로 가도 우주라는 게 몇백억 광년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기계로 가는 건 아무리 빨리 가도 뭐 이렇게 뭐 목성 이렇게밖에 못 가네.
목성에 이제 그 보내는 보이저호가 이제 목성을 탐사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이저호는 계속 탐사를 해요. 이제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 보이저가 목성 주변을 돌다가 목성에서 딱 보니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목성의 지구를 보니까 저쪽에 점 하나, 여기가 이제 목성인데 점 하나가 아주 작은 페일블루 닷, 아주 창백한 작은 그 점 하나로 보이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푸른 창백한 점 이렇게 치면은 그 사진 나옵니다. 아주 많은 우주에서 그 목성밖에 안 되는데, 목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 이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큰 변화가, 만약에 이 운동장, 이 축구장이 만약에 이게 우주라고 치면은 우리가 태양계만 해도 태양 하나가 있고, 우리가 태양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다 이렇게 여러 별들이 이제 태양 주변을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가 태양계잖아요. 그럼 이런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모이면 또 은하계가 되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그런데 이 축구장을 딱 기준했을 때 은하계 하나의 크기가 여기 축구장에 깔아놓은 그냥 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콩. 그럼 축구장에 콩을 깔아놓으면 얼마나 많이 깔겠어요? 콩을 쫙 축구장에 콩 하나가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 중에 하나가 태양계고, 이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목성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점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영역의 목성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도 창백한 점이. 그러면 은하계에서는 어떨 것이며 우주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로 미약한, 아예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겠죠. 그때 이제 이 칼 세이건이 강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게 푸른 창백한 빛의 그 점, 저게 지구인데 지금 저 지구, 저 점 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제 다는 제가 기억이 안, 이런 식의 얘기죠. 싸우고 화해하고 좋아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이 저 작은 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사람의 강의가 쫙 이어집니다. 저는 꼭 이런 그 대자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이런 작은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넓게 머무르게 되고, 그것이 뭐 정말 얼마가 나한테 얼마어치, 몇 원어치, 만 원어치, 2만 원어치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존재 자체에, 나의 마인드 자체에 큰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 눈앞에 있는 렌즈, 이게 수정체라고 하죠. 이 수정체는 이렇게 두께가 조절이 됩니다. 수정체가 이렇게 렌즈처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저기 근육이 이제 이 수정체를 당겼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이렇게 되겠죠. 가까운 거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거 볼 때는 얇아지고 이렇게 변화되겠죠. 우리의 눈은 수정체는 늘 변해. 먼데 볼 때, 가까운 데 볼 때 자꾸 이제 늘 먼 곳을 보고 또 가까운 데를 보고, 우리가 먼 곳을 보는 건 롱 테이크, 롱샷이라고 그러죠. 가까운 데 보는 건 클로즈업,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항상 먼 데도 보고 가까운 데도 보고 수시로 내 보는 초점이 변화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계에도 늘 균형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가까운 거 하나만 몰두하면 금방 내가 비정상적으로 그 비정상적인 상태로 갑니다. 그때 다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총을 쏜다, 좋은 예는 아니겠지. 총을 쏠 때요, 총의 관역은 딱 저기 작은 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 눈동자가 약해집니다. 초점을 잃어요. 그래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총 쏘기 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늘을 넓게 바라보다가 다시 저쪽 타겟을 보면 타겟이 잘 보여요. 오히려 가까운 데를 잘 보려면 먼 데를 한번 보고 가까운 데를 보면 가까운 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롱샷, 클로즈업 샷 이런 것들을 교대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이나
큰 어떤 슬픔을 가졌어요.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근데 시야를 한번 살짝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지구의 이 점, 나는 여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지금 이 순간에 나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죠. 어느 나라에 어느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이야기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유럽이나 온 세계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말이죠, 우리 지구 말고도 이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행성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먼 데를 가지를 못해서 서로 연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칼 세이건은 그 우주에 갈 때요, 그 보이전가 그 보낼 때 이제 우주에 그런 거를 넣었어요. 우주인이 혹시 보면 우리 지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 같은 걸 거기 넣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음악 같은 거, 또 뭐 이런 좋은 거, 이런 유산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다른 문명권 사람이 오면 볼 수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만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구 전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랑 비슷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눈을 우주를 돌린다면 수많은 우주에 지구와 같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행성 속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종류의 아픔이 있을까? 딱 생각해 보면, 너에게 초점을 멀리 돌려버리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한 어려움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시야가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이 롱샷과 클로즈업 샷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정체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두툼해졌다가 얇아졌다가 계속적으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사색도 그렇고 일상의 삶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세밀한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넓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넓게 볼 수 있는 길을 자연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좁은 데서 우리를 감동시키죠. 자연에 큰 자연도 있지만 작은 자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초목이라든지 또는 그 뭐 동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이라든지 흐르는 물이라든지 이런 그 개별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자연 전체로도 다가오고 온 우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넓은 깨달음,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건 과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사이언스라고, 그렇죠? 이 사이언스라고 할 때에 자연은 과학도 들어갑니다. 우리 자연과학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자연을 바라볼 때는 과학적인 마인드도 우리에게 형성이 되고 과학적인 생각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은 우리가 봄에 아름답게 꽃 펴 있는 것들 이렇게 쫙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아름답죠. 또 가을에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 또 산에 단풍이 이렇게 쫙 아름답게 들어 있는 거 보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것을, 아름다움을 쫙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색하게 되죠. 이 자연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사색. 자연 우리로 하여금 사색하게 만든다는데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색이라는 건 뭡니까? 뭐 1 더하기 1은 2래,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뭐 만유 인력이래, 중력이래,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뭐 사색이겠습니다만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사색은 깊은 사색이죠. 나의 존재에 대한 사색,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사색,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재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색,
이런 사색을 자연이 우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들에게 대인인 거예요. 자연의 가르침은 자연이 나에게 뭐 이렇게 칠판을 써가면서 가르쳐 주진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 내가 사색하면서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이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그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 그 뮤지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퀸 아시죠? 우리 여기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를 제일 잘 알죠. 프레디 머큐리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 아랍 출신이 아프리카라도 이제 북아프리카는 이제 아랍 계열이죠. 아랍 계열 사람이지만은 그 서양 세계의 음악을 정복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메이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브라이언 메이는 퀸의 이제 그 기타리스트죠. 이 사람이요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 천체 물리학자고 지금 이제 퀸 활동을 할 때는 학문을 조금 이제 쉬었죠. 박사과정 하면서 학문을 쉬다가 퀸을 안 하면서 이제 다시 학자로 돌아가가지고 총장까지 했습니다. 무슨 영국의 무슨 대학교에 총장까지 지낸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퀸의 기타리스트예요. 이 사람 어떻게 저도 참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 음악도 이렇게 잘하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 랭킹에 기타리스트 랭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탑 위치는 아니라도 이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도 항상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주한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렇게 쫙 이루어진 기타 독주 같은 거 굉장히 우리는 다들 배우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음악을 잘하면서도 과학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과학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계나 뭐 이런 거 뭐 기계를 뜯어가지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기타도 자기가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퀸의 그 기타는 자기가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연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분은 천체 물리학자니까 그 음악을 대중음악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영국의 맨 천체 물리학 박사가 이제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고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하게 되면서 이 우주의 신비와 과학에 매료돼서 오히려 신부, 목사가 된 성공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신부라고 해야 되나? 성공의 목회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사색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만 기억하죠? 리차드 도킨스는 옥스퍼드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잘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은 약간 좀 안티 기독교적이죠. 그런데 똑같이 옥스퍼드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던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신학자가 돼서 종교의 세계를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연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사색하게 되고요. 사색하게 되면 수많은 내면의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브라이언 메이처럼 또는 철학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다양한 사색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브라이언 메이의 그 음악은 정말로 일단 팝 역사에 남는 음악이죠. 그 사람의 연주는 또 최고 대가 뭐 지미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뭐 랭킹에는 탑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연주의 그 역사에 그 사람의 연주도 들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천체 물리학자로서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식인에 올라서 그 사람이 천체를 통해서 사색을 하고 그 사색이 음악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역사에 남는 그러한 사색이 되겠습니까? 자연은 이토록 우리를 여러 길로 사색하게 하고 여러 길로 깨닫게 하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가장 소중한 대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인이 되기 위해서 자연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대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을 깨닫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센 대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제목은 거창해 보이지만 가볍게 하늘을 보세요. 하늘만 봐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보세요. 땅만 봐도 자연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또 다큐 프로를 보세요. 그리고 새나 작은 그 동물들의 움직임 하나도 유심히 보세요. 자연을 만나게 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작용하고 돌아가는가를 보세요. 내 몸은 뭡니까? 내 몸도 자연이죠. 내 몸은 그냥 자연이 아니죠. 소우주라고 하죠. 소우주. 내 몸 안에도 우주가 있으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보고 자연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이 주는 사색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대인을 내 곁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연을 소유한 사람은 금수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